이번 시간에는 현지에서 함께 업무하게 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양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주재원이 협업해야 하는 현지 로컬 스태프들과의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 어느 독일계 다국적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지사 구성원들과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일반적인 본사 현지법인, 주재원 로컬 스텝 사이의 상이한 관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부품업체 A사는 한국 제조업체 B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 A사 부품과 관련한 문제로 리콜 사태가 발생합니다. 독일 A사 측은 한국 B사로 고객 품질 담당 엔지니어를 보내 관련 회의에 참석을 시키게 됩니다. 이 회의에는 A사 독일 본사에서 출장 온 독일인 엔지니어와 A사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기술 영업 담당 매니저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사 담당자들과 회의 도중 A사 한국 지사의 기술 영업 매니저가 독일 본사와의 협의도 없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리콜 문제가 해당 부품의 새로운 버전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한국 고객사 담당자에게 전달하게 되죠. 이에 독일 본사에서 출장 온 고객 품질 담당 엔지니어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밖으로 나와 한국인 기술 영업 매니저와 다음과 같은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Ms. Huang, I don't know how to say this, but why did you share such information? I mean, we're working on this project as a team, right? We shouldn't deliver something that we haven't mutually agreed on. This is obviously not favorable to any one of us. I mean, we have the client here asking us to solve this defect issue. We need their cooperation to fix the problem and to find the cause. We are obviously not in any position to ask help to our customers. They rather expect us to identify the root cause of the issue. I think we can solve this issue with a new version. As a matter of fact, I did not guarantee them anything. I just told them we could try this with a new version. What's wrong with that? Ms. Huang, no. We are not product engineers. They have the discretion to say so, not us. Please be mindful that we are in absolutely no position to deliver something that we did not mutually agree upon. Are we on the same page here? Given the critical situation, we cannot wait weeks after weeks. We won't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by taking small steps at a time. We do need their approval anyway, so we might as well talk about any possibility to alleviate their concern. That is absolutely unacceptable. 잘 보셨나요? 이 사례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SK 구성원 분들 중 이 사례에서처럼 현지 법인에 채용된 직원들과의 현지 비즈니스에서 아주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과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 사이의 갈등 양상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사와 주재원, 그리고 현지 법인과 로컬 스텝, 양쪽의 입장을 제가 진행한 현장 연구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 설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사 파견 주재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고용한 고용주입니다. 로컬 스태프들은 어차피 우리 현지 법인에 잠시 있다 경력을 기반으로 이직할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파견 주재원들은 단기적인 업무 완결성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현지 법인에 채용된 로컬 스텝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지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즉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커리어를 성장시키고
전문가로서 대우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를 통해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로컬 스태프들은 본사 파견 주재원에 대해서는 그들은 잠시 머물다가 갈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음은 조직과 업무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사 파견 주재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곳은 외국인이긴 하지만 한국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본사에서 지시하는 업무 방식대로 미션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파견 주재원들은 본사 중심적으로 움직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지 법인의 로컬 스태프들의 경우에는 이런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적인 영역까지 희생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로컬 스태프들은 계약서나 잡 디스크립션에 기반해서 업무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한국의 조직 문화는 때로는 너무 단기지향적이고 때로는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풀어나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선진국에 있는 현지 법인일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컬 스텝의 경우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에서처럼 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암묵적으로 저항하는 구성원들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측면입니다. 정보 공유와 신뢰 형성의 측면에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사 파견 주재원들의 입장은 현지 비즈니스나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를 빨리 본사로 전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가급적이면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시간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의 언어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현지 법인 로컬 스태프의 경우에는 조금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스태프들은 현지 정보 또는 노하우, 예를 들면 정부나 협력업체의 정보나 노하우를 조달을 해주는 노예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사로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양방향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컬 스태프들은 본사에서 자신들에게 트러스트, 신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보 등을 공유하는 만큼 본사에서도 자신들에게 정보와 신뢰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의 상반된 양측의 입장을 기반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양측 모두 상대방의 업무 과정과 업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기에 양쪽 구성원들 모두가 업무 압박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현지에서 채용된 로컬 스태프들의 경우 본사 업무 과정과 업무 구조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조직에 따라서는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팀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구성원들의 경우 경력 쌓기를 기반으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인 문제로 인해 본사와의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소통과 협업이 많은 탓에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파견 주재원과 현지 직원들 모두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현지화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현지 구성원들의 역할 수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업권이 아닌 경우 주재원의 현지어 구사력이 떨어지므로 현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SK 구성원 여러분들은 해외 현지 법인 업무와 파견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본사와 해외 법인의 관계와 업무 차이의 양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외 법인은 일반적으로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 유지를 위해 현지 비즈니스 논리와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지 시장에서의 실적이 지사 구성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지 상황과 비즈니스 문화 전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글로벌 운영을 통해 기업 조직들은 조직 구성이나 전략 등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 구성원들의 행동 양상은 여전히 현지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법인의 구성원들은 현지 비즈니스 관행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반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본사의 조직 문화와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이 일종의 압박감 자체가 현지 법인 구성원들에게는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조건을 강조하며 의도적으로 현지 논리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양상을 주재원과 로컬 스텝, 본사와 현지 법인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독일 다국적 기업의 한국 법인 사례에서처럼 파견자나 현지인 모두 크게 보면 공동의 비즈니스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업무 방식에 있어서도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비즈니스나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모티베이션과 업무 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양쪽이 서로의 상이한 관점을 미리 인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율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나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인이냐 주재원이냐를 떠나서 우리가 특정 조직에서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와 욕구일 것입니다. 즉, 대개가 조직 내에서 승진이나 성장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업무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부서, 또 나아가 자신의 직접적인 고용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와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개 현지인들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현지 법인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성장하려는 의지 또는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지와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이전에 몸담아왔던 현지 조직과는 다른 가치관과 업무 방식을 경험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또 심지어는 거부감까지 가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현지인에게 중요한 정체성의 순위는 우선은 자기 자신일 것이고요. 그 다음은 업무 영역, 그리고 나아가서 부서, 그리고 현지 법인, 어쩌면 본사는 가장 마지막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 층위는 결국 현지 문화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현지인들의 독특한 정체성 양상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독일 회사의 한국 법인 직원 역시 한국 고객사 비즈니스가 자신의 입지와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국의 일처리 방식도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본사에서 파견된 엔지니어의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고객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해외 고객사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러하기에 이 두 사람이 해당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니즈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해관계자 갈등 양상 분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